안녕하세요. 인플라마토리 시그널링 패스웨이와 페롭토시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주제로 졸업 논문을 발표하게 된 전지원입니다. 저는 아래의 논문을 참고하여 리뷰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세포자멸은 조직 항상성 유지와 생리학적, 병리학적 과정에 중요하게 참여하는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절된 세포자멸은 특정한 조절 분자를 가지고 있으며 유전자 조절이나 약물 개입을 통해 조절될 수 있는 세포자멸을 말하는데요. 이 논문에서 다루는 페롭토시스는 산화제와 항산화제 사이의 불균형이 원인인 세포자멸로 조절된 세포자멸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페롭토시스는 치명적인 지질 과산화를 유도하는 아이론 디펜던트한 세포자멸로 이가 양이온인 아이온과 과산화 소저가 만나 활성산소종을 생성하는데요. 이러한 산소 라디칼은 세포 손상과 페롭토시스를 유발하는 지질 과산화 생성물을 토래합니다. 이처럼 과도한 산화 스트레스와 산화 환원 장애는 과도한 지질 과산화를 유도하고 지질 과산화는 유리 라디칼 연쇄 반응을 통해 지질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세포막을 파괴해 세포 상해를 유도합니다. 최근 연구를 통해 인플라마토리 시그널링 패스웨이의 활성화가 페롭토시스와 가깝게 연관되어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주요 인플라마토리 시그널링 패스웨이인 잭스텟, NF-kappaB, 인플라마존, 시가스스틴, 웹케이가 페롭토시스와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페롭토시스는 앞서 말한 대로 아이론 디펜던트한 세포 사멸입니다. 페롭토시스를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아이론 대사에 관련된 분자 기능에 장애가 생겨 세포 내에 과도하게 아이론이 축적되거나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항산화제와 산화제 간의 불균형이 생기거나 오토파지에 의해 페리틴이 분해되면서 세포 내 아이론 한성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세포 내 아이론 축적과 지질 과산화 등이 일어나 페롭토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 즉 체내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은 감염에 대항하는 고도의 메커니즘이자 여러 분자와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수반하는 복잡한 반응입니다. 최근 연구를 통해 이러한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가 비정상적으로 일어날 경우 아이론 대사 장애와 산화환원 반응의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인터루킨 1 베타, 인터루킨 6, TNF-알파, 인터페론 감마와 같은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은 다음과 같은 기작으로 페리틴의 합성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앞서 말한 대로 세포와 조직으로의 아이론 저장에 영향을 주어 체내의 아이론 항상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인플라메이션의 활성화는 산화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 있고 이는 산화환원 시스템의 장애와 조직 손상을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페롭토시스와 인플라메이션 간의 잠재적인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5가지 인플라메이토리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플라마토리 시그널링 패스웨이는 잭스텟입니다. 잭스텟 시그널링은 사이토카인이 수용체에 결합하면 수용체의 올리고모화가 유도되고 올리고모화에 의해 잭의 인산화와 활성화가 촉진되면서 하위의 스탯의 인산화로 이어져 패스웨이가 진행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인터페론 감마는 항암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이토카인인데요. 페롭토시스를 유발할 수 있는 에라스틴과 RSL3를 처리한 간암세포에서 인터페론 감마는 잭스텟 알프1 시그널링을 유발하여 페롭토시스를 저해하는 유전자의 전사를 억제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터페론 감마에 의한 잭스텟의 활성화가 페롭토시스를 촉진시킬 수 있고 항암 치료를 위한 메커니즘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잭스텟의 세컨더리 메신저인 스텟은 페롭토시스와 연관된 분자 발현을 조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취제로 사용된 프로포폴은 마이크로 RNA 시스템을 이용하여 스텟3의 발현을 저해해 페롭토시스를 가속화하거나 인터루킨 6, 잭2 스텟3 시그널링 패스웨이의 활성화를 통해 아이론을 세포 밖으로 방출시키는 기능을 저해하는 헵시딘의 발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암세포에서 페롭토시스를 유동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요.
신경무세포종인 SHSY5Y 세포에서는 프로포폴이 페롭토시스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 세포섬유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잭스텟 시그널링 패스웨이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극에 따라 또 종양세포인지 미종양세포인지에 따라 페롭토시스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포에 따라 에이전트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전임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NF-kappaB입니다. NF-kappaB는 인플라메이션과 선천적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사인자인데요. 이에 의해 페롭토시스가 조절되는 경우에 대해 그림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비트로상에서 NIFR을 없애면 SHP1이 NIFR과 더 이상 인터랙션을 하지 않으면서 I카파비 알파의 유비키티네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 NF-kappaB를 막고 있던 I카파비 알파가 분해되면서 NF-kappaB의 시그널링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NF-kappaB 시그널링의 활성화로 인해 페롭토시스의 억제인자의 전사가 더해지면서 페롭토시스가 유도되게 됩니다. 또한 인산화된 P65가 핵 내에서 LCN2의 전사를 촉진하여 세포의 아이론이 세포 내로 수동적으로 수송되는 것을 막아 간세포에서 페롭토시스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DMF의 경우 렛의 만성 뇌 저관류 모델에서 NF-kappaB 시그널링을 더해 궁극적으로 옥시데이티브와 페로토시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인자인 HMOX1, NQ1, GPX4의 발현을 촉진시켜 페로토시스를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페로토시스에서 NF-kappaB의 P65의 인산화 수준이 상당히 증가하거나 페로토시스의 억제제인 페로스타틴1을 처리했을 때 TNR4, NF-kappaB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의해 LPS 맥의 신장염증이 완화되는 등 페롭토시스와 NF-kappaB 간의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앞서 여러 연구를 통해 NF-kappaB 시그널링이 페롭토시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이 연관성에 대한 역할이 명확히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제 계열과는 달리 NF-kappaB 시그널링을 표적으로 하는 특정 억제제는 임상에서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NF-kappaB 표적 억제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인플라마돔입니다. 인플라마돔은 팸프와 댐에 반응하여 형성되는 고분자 복합체 무리인데요. 쉽게 말해서 팸프는 외부 병원체, 댐은 내부 위험 인자를 말합니다. 인플라마돔 중에서도 NLRP3 인플라마돔이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으며 이는 선천적 면역과 자가염증에 관여합니다. 기존의 NLRP3 인플라마돔은 팸과 댐을 감지하여 만들어진 인플라마돔이 GSDMD를 클리브지하여 막의 포화를 만들어 파이로토시스를 매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NLRP3 인플라마돔은 페롭토시스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몇몇 연구에서는 재질 과산화와 인플라마돔 활성화 사이의 연관성에 집중했는데요. 옥타날 처리에 의해 유도된 지질 과산화는 LPS 유도 인터루킨 1 베타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NLRP3의 삭제는 대직세포에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옥타날의 기여를 역전시켰습니다. 이는 NLRP3 인플라마돔이 형성되지 못하면 옥타날에 의해 유도된 지질 과산화가 더 이상 LP3 유도 인터루킨 1 베타 생산에 관여하지 못함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지질 과산화에 의한 LPS 유도 인터루킨 1 베타 생산은 인플라마돔의 활성화에 의해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올팩토리 리셉터 2가 혈장에 있는 옥타날의 함량을 감지하여 NLRP3 인플라마돔의 활성화와 대직세포로부터의 인터루킨 1 베타의 분비를 유발하여 고지방 시기로 유도된 마우스 모델에서 옥타날이 동맥경화증 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조적으로 COQ10은 과도한 지질 과산화를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NLRP3 인플라마돔 형성과 세포 자멸을 방해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불분명하지만 지질 과산화가 인플라마tom 형성의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추가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시그널링은 시가스스팅 패스웨이입니다. 우선 시가스스팅 패스웨이는 세포 외 혹은 세포 내 병원체의 이중가닥 DNA를 감지하여 방어하는 선천적 면역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시가스는 미생물 감염이나 세포 사멸에 의해 생성된 세포질 DNA를 감지하여 2차 내신저인 시간프의 합성을 촉매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ER막에 노출되어 있던 스팅에 시간프가 결합하여 올리고모화된 후 ER에서 골지로 이동하여 TBK1의 인산화를 매개하고 TBK1은 ALP3를 인산화시킵니다. 이렇게 인산화된 ALP3는 일양화를 이룬 채 핵으로 이동하여 타입1 인터페론과 인터페론 자극 유전자를 매개하여 다양한 병리 생리학적 과정에 참여합니다. 스팅은 타입 1 인터페론의 필수 요소이자 페로토시스의 촉진자임이 입증되었는데요. 스팅의 발현을 감소시켰을 때 지질 과산화와 페로토시스, 염증 반응이 억제되어 궁극적으로 심장 기능을 향상시키고 체내 LP3 4개 폐활성 심장 기능 장애 후 생존율을 증가시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ALP3는 스팅의 하류 표적으로 지질 과산화와 페로토시스에 참여하는데요. 심장 비대 마우스 모델에서 DHA는 페롭토시스를 억제하여 심장 기능 장애를 완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ALP3가 관여하게 됩니다. ALP3는 DHA에 의해 증가하면서 SLC7A11의 전사에 기여하여 ALOX12의 생성을 감소시켜 페롭토시스를 억제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활성화된 시가스스팅 패스웨이가 지질 과산화와 페롭토시스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페로토시스 역시 시가스스팅 패스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GPX의 고갈이나 아이런 고함량 식사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 증가는 산화적 DNA 손상 생성물인 8-OHG의 생성으로 이뤄져 시가스 의존 DNA 센서 패스웨이를 활성화하고 췌장 조직에서 대직세포의 침투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페로토시스가 시가스스팅 시그널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조금 더 연구해야 될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맵K 시그널링 패스웨이입니다. 맵K는 광범위한 염증 반응에서 일련의 효소 반응을 매개할 수 있는 단백질 카이네이즈 그룹인데요. 간단히 말해 경로 하류의 카이네이즈를 활성화하거나 전사인자의 기능을 조절하여 염증과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른 경로와 유사하게 맵K 패스웨이 의존 염증의 활성화도 페로토시스에 관여하는데요. 신생아 저산소 허혈 랩 모델에서 TLR4P38 맵K 패스웨이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촉진함과 동시에 GPX4의 발현을 감소시켜 심경염증과 페로토시스를 유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지질 과산화의 축적이 맵K 시그널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CTX 유도 근육 손상에서 진행한 실험으로 피규어 A를 보시면 오른쪽 샘플이 아이런의 양이 더 많은 모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규어 D와 E를 보게 되면 아이런이 많이 함유된 모델에서 포스폴리네이션된 P38과 맵K가 현저히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조적으로 피규어에는 없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과도한 아이런은 P38의 인산화를 상향 조절하여 지질 과산화 증가와 간세포 손상이 악화되는 결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들은 맵K 시그널링과 페로토시스가 연관되어 있으며 지질 과산화와 맵K 간의 연관이 분명하진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페로토시스 관련 질병의 표적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인플라메이션과 조절된 세포 죽음의 한 형태인 페로토시스 간의 결과에 대해 논의합니다. 페로토시스와 연관된 총 5가지의 인플라메이션 패스웨이인 잭스텟, MF카파비, 인플라마돔, 시가스스팅, 맵K에 대해 설명하며
페로토시스와의 연관을 통해 관련된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 메커니즘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페로토시스 간의 자세한 분자 메커니즘이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한 5가지의 패스웨이를 이용한 약이 몇 가지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세포마다 모델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부분과 메커니즘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더 넓은 부분에서 임상에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논문들을 참고하여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